와, 저는 이 차가 진짜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새해가 되고 나서 현대차보다 쌍용차 이슈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에 영상으로 모두 다뤄드렸죠. 가격을 올리면서 보증을 24,000km나 늘려준 거, 이건 진짜 잘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KG 모빌리티로 이름이 바뀐다는 거랑 관련된 내용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이번엔 신차 소식입니다. 쌍용차가 아쉬운 것 중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다는 게 크잖아요. 이번에 쌍용차가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어떤 게 문제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말만 들어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이게 기존에 보던 하이브리드랑은 조금 다릅니다. 원래 하이브리드라는 차는 어떤 건가요?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가 결합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토레스는 다릅니다. 하이브리드 LPG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싶을 겁니다. 가솔린이면 가솔린이고 LPG면 LPG지, 하이브리드 LPG는 뭐냐 이거죠. 일단 쌍용차가 보내준 자료를 보면 가솔린하고 LPG를 모두 충전하면 10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건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이 정도 주행거리면 진짜 전기 하이브리드 안 부럽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쌍용차가 용어 선택에서 조금 실수를 했더라고요. 보도 자료를 하이브리드 LPG 모델이라고 써서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언론사가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출시됐다 이런 식으로 내보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출시됐구나, 그런데 LPG 하이브리드, LPG랑 전기 모터를 같이 쓰는 차인가 보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토레스는 전혀 그런 차가 아닙니다. 용어를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하이브리드 LPG가 아니라 바이퓨얼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게 방식 자체는 하이브리드가 맞긴 하죠. 가솔린하고 LPG를 같이 쓰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쓰는 방식 자체를 하이브리드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있는 거잖아요.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솔린 엔진하고 전기 모터를 쓰는 차를 떠올리고, 바이퓨얼이라고 하면 가솔린하고 LPG 연료를 병행해서 쓰는 차를 떠올리거든요. 이렇게 쓰면 혼란이 생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이퓨얼이라는 키워드는 내용에만 넣고 하이브리드 LPG라는 용어를 너무 대놓고 밀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게 뭐지 싶은 겁니다. 이러면서 완충하면 100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니까 이건 대놓고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다는 게 느껴지죠. 두 번째는 이 방식이 왜 환영받지 못해라는 겁니다. 사실 바이퓨얼 방식차가 쌍용차에는 이미 있었습니다. 한창 LPG차를 위한 일반 소비자들도 구매할 수 있게 규제를 풀었을 때, 이게 불과 4년 전쯤인데 이때 티볼리 바이퓨얼 모델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장점이 좀 돋보였습니다. 가솔린보다 연료비가 30% 저렴하다는 게 중요했고, LPG차는 출력이나 연비, 겨울철 시동 걸기 이런 게 단점이었습니다. 이런 단점은 또 가솔린 엔진이 보완해주니까 완벽한 차처럼 보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시대가 변하면서 LPG차도 효율이 많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LPG 연료 가격 자체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800원대였던 게 이제는 1000원대를 진입했습니다. 이러니까 연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상쇄됐고, 더 중요한 건 뭔가요? 바이퓨얼 자동차를 왜 많은 제조사들이 안 만들겠어요? 생각보다 효율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이죠. 토레스 바이퓨얼 모델에 들어가는 연료가 가솔린이 50L, LPG는 58L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이걸 완충하면 충전이나 주유를 자주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건데, 글쎄요, 어느 순간 LPG만 충전하거나 가솔린만 충전해서 다니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그러면 왜 쌍용차는 이런 차를 갑자기 왜 내놨냐 이겁니다. 이건 보도 자료를 자세히 보면 다 나옵니다. 일단 쌍용차가 용어를 헷갈리거나 한 건 아닙니다. 바이퓨얼 방식을 적용했다는 문장이 보도 자료 안에도 있거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굳이 하이브리드 LPG라는 말을 쓴 건 하이브리드 모델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걸 쌍용차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게 표현된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할 수 없다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LPG는 마케팅상 사용한 용어다, 이 정도로만 해석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쌍용차 관계자분들하고 대화해보면 하이브리드 모델이 필요하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승현 편집장이 토레스를 시승했잖아요. 저도 시승을 같이 하면서 느꼈던 단점 중에 하나가 차급 대비 작은 연료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차랑 비교하면 4리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토레스 연비가 리터당 11.2km입니다. 이걸 토대로 계산하면 4리터면 거의 45km를 더 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걸 꽤 비중 있게 다뤄드렸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좀 인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보면 완충하면 최대 10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충전과 주유를 자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 토레스가 주유를 자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걸 쌍용차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그래서 이번 바이퓨얼 모델이 더욱 아쉬운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말 한마디 때문에 기회가 날아간 것 같거든요.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선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하이브리드가 아닌 차, 이렇게 인식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댓글도 보면 이게 가스차지 무슨 하이브리드냐, 휘발유 값도 따로 나가고 휘발유에서 가스로 전환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불편하다, 제조사가 직접 공급하는 바이퓨얼도 의미가 있는데 괜히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욕을 먹는다, 이런 내용이 꽤 많습니다. 괜히 하이브리드라는 단어를 써서 오히려 좋은 이미지를 깎아먹은 것 같다는 거죠.
차라리 아예 바이퓨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LPG 모델을 출시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그냥 바이퓨얼로 나왔으면 하이브리드라고 말을 썼다고 욕을 먹을 일은 없었을 거잖아요. 왜냐면 어쨌든 바이퓨얼 방식도 분명 장점이 있고 바이퓨얼 방식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LPG 차의 단점을 가솔린 연료가 완전히 가려주는 좋은 차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제조사들이 만들지 않는다는 점이 틈새 시장 전략으로 통할 수도 있었다고요. 아예 LPG 모델로 출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지금 이 급에선 잘 팔리는 LPG 모델이 없습니다. CM6는 아직도 LPG 모델이 판매량을 견인하고 있고 스포티지는 LPG 수요가 하이브리드로 옮겨가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토레스로 강조할 수 있는 건 뭔가요? LPG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추가됐다는 거,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저렴한 가격,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이미 가격으로 성공한 차가 또 한 번 가격으로 신차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쌍용차 내부적으로도 바로 전기차로 넘어갈지 하이브리드를 거쳐서 갈지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솔직하게 접근하면 소비자들이 여론을 확 끌어올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오랜만에 감정이입을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쌍용차였다면 이런 식으로 전략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토리스 바이퓨얼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현재 쌍용차에게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하기 어렵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당장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할 수 없다는 아쉬움을 바이퓨얼 모델로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개발하여 출시했습니다. 현재 쌍용차는 전동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이퓨얼 모델은 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전동화를 실현시켜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전략을 가져갔으면 오히려 기대감도 올리고 바이퓨얼 모델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더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아예 바이퓨얼 모델이 아니라 LPG 모델을 출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거고요. 그런데 LPG차를 출시하지 않은 이유는 2024년부터 LPG차가 저공해차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예 바이퓨얼로 전환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틈새 시장 공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내 시장만 생각해서 그렇지 해외 시장으로 나가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LPG차가 유럽에서 인기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작년 기준으로 2021년 대비 LPG차 판매량이 47.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는 194%, 이탈리아는 14%, 폴란드는 45%, 스페인은 3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경유차 퇴출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LPG차 지원 정책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미국은 대체 청정 연료를 지정해서 LPG 인프라 같은 걸로 총 8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LPG차를 하이브리드 차랑 동일하게 친환경 1등급 자동차로 지정했고 이탈리아는 보조금 210만 원을 기본으로 지원해줍니다. 스페인도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금을 감면해준다고 밝혔고요. 영국은 2032년까지 LPG 연료 세금을 동결하고 택시 개조 비용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조금 씁쓸한 건 우리나라만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우리는 2024년부터 아예 LPG차를 저공해차로 분류하지 않겠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건 국가별로 상황이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너무 많아지고 있잖아요. 당장 SUV도 디젤 모델을 없애고 하이브리드로 완전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LPG차의 비중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이기도 해서 쌍용차 입장에서도 해외 시장을 위한 차로 전략을 수정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아예 지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출시된 가솔린 모델도 저공해차 인증을 받았으니까 이것만 제대로 홍보해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바이퓨얼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어쨌든 경쟁력 중 하나라서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